이제는 비조짐입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따로 가는 조국. 이재명 대표를 당혹해 한 발언이 조국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후보에게서 각각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서 이번엔 조국당 찍겠다는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찍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를 찍고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총선 후보자에게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박지원 후보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이 좋다라고 또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에 대해서 좋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뭐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후보께서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을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설마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국이 박지원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후보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정도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호남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지 않겠나라고 하거든요. 발언이 바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사실 정청래 최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지원 후보가 저런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정청래 최고도 조국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정권 심판 큰 바다에서 만나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박지원 두 사람이 또 말하자면 구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처지는 객관적으로 민주당 안 찍으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 비례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 찍어주는 오히려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민주당이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 후보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는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미 공천이 됐으니까 어찌할 수는 없고.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안팎에서는 이제는 비조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몰빵론을 얘기했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선 이제 지민 비조뿐 아니라 비조 지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니 조국이 변했다. 뭐 이런 기사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정육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비조지민하고요 지민 비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민 비조는 뭐냐면은 민주당 찍으러 간 김에 아예 조국당도 한번 찍어주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비조 지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국당 찍으러 일부러 이제 나갔다가 나간 김에 이제 민주당을 갖다가 찍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민 비조는 뭐냐면은 조국이 이재명 대표 덕을 보는 것인데 비조 지민이 되면 반대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덕을 갖다가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른바 정치 8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도 내가 명예당원 하고 싶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조지민이란 말을 은근히 인정을 갖다가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조지민이 되어가지고 국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민감한 문제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 아직 형사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쌍방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체포 동의안이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조국 대표는 다른 식의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몰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몰빵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을 가져야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필요한 거지 지금 우군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청래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천장 왜 받았냐? 분탕질이냐? 분탕 보이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청래 후보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넓은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얼마 전에 밝힌 바 있는데 이 명예당원 좋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 친명계 내부에서 일종의 불안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국이 지금은 우리 편 같긴 한데 비례가 자칫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게라도 하는 날이면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밑으로 조국이 과연 들어올까? 혹시 이게 우군이 아니라 적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혹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걱정? 있죠. 그러니까 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군인데 굉장히 신경 쓰여서 자꾸 이 당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 어쨌든 일당이 목표고 단독 과반이 목표인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다음 국회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우군으로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은 중도층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이렇게 열성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결과로서 선거가 끝난다고 하면 그 뒤로는 다시 냉정해지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고 또 변화를 바라는 걸 국회에서 실현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모든 정책 하나하나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견인하고 끌어가려고 했을 때는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당장의 목표는 당연히 원내 단독 과반수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이 선전 그 최근의 지지율은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난 선거 그 열린민주당처럼 서로 명확하게 긋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전략이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내용도 이 지민 비조에서 뭐 비조 지민으로 가는 것은 뭐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긴 하지만 지역구에 한석도 출마시키지 않은 정당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거는 단순히 자신감 표현을 넘는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좀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억하시죠?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당선권 4명은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분들입니다. 한 명은 음주 전과도 있고요. 일단 조국 대표 본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정당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한숨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 혁신당이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로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다. 직능별 대표나 소수그룹 보호라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중앙일보 사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